현재 우리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무엇보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있잖아요.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부터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좀 모호한데 제가 줄여서 얘기할게요. 지금 정부와 방역 당국이 추진하는 이 국민들로 하여금 조심하게끔 하는 이 거리두기, 이 방식의 유지, 또 변경, 완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1, 2차 유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의 이제 5단계로 나눠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었는데, 그 1, 2차 유행 때는 사실은 그 유행의 증폭 집단, 위험 집단이 이제 분명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위험 시설이나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워낙에 대규모 유행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5단계가 만들어졌고, 그걸 이제 적용을 딱 했는데, 작년 겨울부터 3차 유행이 딱 와서 보니까 이건 고위험 집단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리 없는 전파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 유행이 나타난 거라서, 과거에 만들었던 5단계를 그대로 적용했더니 이게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던 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예. 9시, 9시 뭐 이후에 10시 또는 금지. 10시 이후에 이거 영업 금지. 이게 센 이제 거예요.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단계로 다 커버가 됐다 그러면 이런 게 붙지 않았어도 되는데, 이제 이게 붙었던 이유가 애초에 만들었던 기준과 지금의 유행 양상이 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2.5단계까지 탁 올려나갔고, 영업 제한하고 뭐 9시 못 다니게 하고 5명 못 만들게 하니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동량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감소하다가 1월 초부터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원래 기준은 그대로고 규제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계속 움직여요. 이거는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네. 사실 좀 느슨해지긴 네, 했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어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단계를 계속 유지해서는 경제적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데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엔 효과가 거뒀었던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라갈 때쯤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단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또 거리두기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수용성을 높이면서 또 나름의 책임도 좀 부여하는, 아니, 말씀이 단계를 그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위험 시설 그 영업 제한이나 이런 관리의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를 아무리 강화해봐야 사람들이 모여가고 끼리끼리 술을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지역사회와 그런 고위험 시설을 둘 다를 아우르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지, 지금의 체제에 뭐 9시 붙이고 5개, 5인 이상 붙이고 이게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서는 좀 이게 좀 맞지가 않는 떨어진다. 부분들이 생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까도 뭐 이동량이 선행지수로 보면 된다. 이동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그러면 그 자영업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문 열어놓고 팔이 날리느니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 완전히 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완전히 잡은 다음에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비용은 비용대로 가고. 유럽식으로 그냥 예. 완전히 락업을 딱 해버리고, 이제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정도로 국가에서 그런 요청을 하려면 보상을 충분히 보상을 하는데,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나눠서 하느니 한 번에 딱 몰아서 한 달 정도 딱 락업하고 먹고 살 수 있게 정부가 딱 보장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 라고 감각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효과가 있을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3차 대유행 오면서 좀 2.5단계 올릴 때 대부분 그 감염 전문가들은 락다운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결국은 이 유행이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살아남아야지 유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는 이런 뭐 대중교통 타고 움직이면서 사람들과 밀접 접촉을 하는 수도권에서는 뭐 단순한 그냥 위험시설 제어한다고 사실 이게 바이러스가 소멸될 가능성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라는 게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외부에선 독자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 세포 안에서 증식을 해야 살 수가 있는데, 확진 환자의 경우도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몸 안에서 소멸돼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을 정도의 기간이 한 2주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감염이 됐는데 2주 동안 아무도 안 만나면 바이러스는 죽어요. 다른 데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 있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락다운으로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고 한
2주는 좀 짧지만 한 3주 정도만 딱 했다라고 했을 때는 1000명이던 확진자 수가 1, 2주 지나서는 100명대로 뚝 떨어질 거라는 게 어느 정도는 다 예측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낮게 확진자 수를 확 줄인 다음에는 또 이제 점차적으로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이제 서서히 오픈했을 때 이렇게 몇 달 동안 2.5단계, 2단계를 맞는 한다. 것보다는 훨씬 하는 더 것보다. 좀 짧지만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방식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신장식 변호사 얘기가 일리는 있다는 있는 얘기죠. 얘기죠. 근데 이거를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자 그러면 지금은 정말 힘들 거예요. 어렵잖아요. 힘들 지금은 거예요. 어렵죠. 봉쇄 초기에 초기에 예. 그 우리 어렸을 때 쥐잡기 대회 아세요? 전국 어느 날 같이 나를 해요, 딱 같이 정해서 해요. 전국이 맞아요. 다 같이 쥐를 잡아버려요. 지금 우리나라에 쥐 별로 그렇게 피해 없거든요. 뉴욕은 막 쥐 천국인데 좀 아쉽네요.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 우리가 뭐 희망을 걷는다 이 시기를 그래도 조금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뭐 체계를 좀 바꾸는 걸 하나를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엔 결국은 백신일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백신. 예.